네, 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언남고 영어 수업하고 있는 정다니엘입니다. 사실 제 본명이 정다니엘은 아닌데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어서 한국말 이름이랑 영어 이름 같이 합쳐서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수업 런칭하고 있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고 그전에도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사 소개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언남고 수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서는 중간 두문항, 기말, 세문항 적중이라고만 말씀드렸지만 두문항, 세문항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완벽 적중인 만큼 지문이랑 문항 스타일까지 전부 똑같이 적중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문이 똑같다거나 출제 방식이 비슷한 건 거의 전문항 일치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제 수업 수강한 친구들이 물론 이제 작년도에 제가 수업을 런칭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성적대 상관없이 전부 다 성적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또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부형님께서 집중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대성마이맥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타 강사 코리아라는 이제 오디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과에서는 결선에 진출을 해서 또 그 부분 앞살려서 수업하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는 중앙대학교 영문과 졸업을 하고 현재는 두각학원 그리고 밀크티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고등 강의랑 중등 강의 같이 촬영하면서 이제 가장 좀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정교육 과정으로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미 촬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덕에 교과서 자료랑 자습 자료를 미리 받고 있어서 그 자료로 미리 촬영도 진행한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있는 학원 중에서 조그만 학원 중에 QM 학원이란 곳이 있는데 그 학원 규모랑은 별로 상관없이 고1 수업 예비 고1 수업은 그 학원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으로 마감시키고 수업하고 있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 적중시킨 사례 중에 두문항하고 세문항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적중됐고 또 언남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언남고에서 2학기 때 기말고사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미리 핸드아웃을 조금 준비해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이게 자녀분이 이제 시험 학교 들어가서 시험 보시게 될 자료인 것도 한번 살펴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요거는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라 저랑 이제 저희 팀원분들 같이 제작하는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시중에서 혹은 특히나 대치동에서 수업을 수강하시게 된다고 하면 동영 모의고사는 어느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문제 수준은 당연한 얘기고 넘어가서 학교 폰트부터 해서 디자인 전부 다 똑같이 해드리는 게 자녀분에게 있어서도 조금 더 몰입감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시장 투자한 덕에 조금 더 완벽한 형태로 시험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네, 이제 넘어가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중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게 그렇죠. 제 기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언남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스캔본이고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이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스캔본입니다. 이번에 제가 뭔가 신기가 있었는지 문항 순서부터 해서 완벽히 일치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1번에 출제된 문제랑 제가 1번에 출제한 문제가 완벽히 똑같은 형태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에 어떤 도움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다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일치됐는지 가볍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실제로 언남고에서 출제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서 growing crops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9번 문제 출제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growing crops force people to stay 이 부분 출제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문 내용은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선지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은 1번부터 5번에 배열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돼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나 출제 유형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랑 출제 유형이 아예 동일하게 출제된 경우가 두 문제, 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이제 지문이 적중했다거나 유형이 비슷한 건 정말 셀 수도 없더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시로 일단 실제로 언남고
2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됐던 서사평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같은 지문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답형 문제에 출제된 부분을 봐주시면은 똑같은 지문이 마찬가지로 서답형 문제로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지문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남고의 특징입니다. 언남고의 특징.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외부 지문이 별다른 데서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막 넷플릭스 지문 혹은 뭐 그 외에 티빙에서 나오는 스크립트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긴 지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좀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의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준비해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네 문제만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봐주시면 7번 문제하고 저희 20번 문제 지문 동일한 거 봐주실 수 있고, 15번 문제하고 2번 문제도 저희 지문 일치하는 거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만 실어놨다 뿐이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항의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남고 시험의 기조입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 H 표현은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되고, 17년도 9월 모의고사, 18년도 3월 모의고사, 18년도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입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교과서 지문을 조금 출제를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동 파락군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두 과의 모의고사 한 2, 30지문 정도가 기본이라고 하면, 언남고는 조금 특이하게도 1학기 때는 다른 파락군학교랑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교과서 지문을 아예 출제하지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랑 다르게 가겠다는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겠죠. 이 부분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본다고 하면, 저는 정시를 준비하시거나 또 파락군 학부모님들께서는 의대를 생각하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지문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든지 간에 고난도 내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험 지문이 전부 다 이 모의고사 지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대비해 보셨을 때 충분히 좋은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시험 범위는 지문이 약 30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일부 보이시는 학생분들은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겠죠. 중학교 때는 교과서 끽해봐야 2개, 혹은 8학군에서는 조금 더 외부 지문이 추가되고 요 정도였을 텐데, 거의 한 15배, 그렇죠? 요 10배 요 정도가 되는 느낌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이유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 암기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A 받고 혹은 전부 다 뭐 만점 받고 라는 식의 대비를 할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밖에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셨을 때부터는 시험 범위가 거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건, 시험 범위는 그래도 지문 30개 정도로 정해져 있다 정도를 기억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험 범위에 넘어가서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칠판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라 이제 제가 준비해드린 핸드아웃 한번 봐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항에서 어떤 유형이 정리되는지 가볍게 정리해봤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가독성이 떨어지실까봐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출제된 문항, 서술형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흐름 문제가 3문항, 어휘 문제가 5문항, 어법 문제가 2문항, 내용 일치 3문항, 빈칸 추론 4문항, 요약 2문항, 주제 제목 3문항, 추론 문제 4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항이 어떻게 많이 출제되는지 보시고, 그럼 언남고는 어휘 문제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 자녀분들 단어를 조금 많이 외우게 시키셔야겠다, 이러면 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잘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유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은 부분이겠죠. 흐름, 어휘, 어법, 내용일치, 빈칸 추론, 요약, 주제, 제목 해봤자 유형이 총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방학 동안에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실 만한 어떤 부분들은 유형이 크게 봤을 때 10문항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학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남고든 다른 학교든 마찬가지지만 1학기 시험이 조금 쉬웠다라고 했을 때 다음 시험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학기 시험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2학기에서 언남고도 조금 힘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형을 한번 봐주시면 흐름, 어휘, 어법, 내용일치, 빈칸 추론, 요약, 주제 제목, 추론, 주장, 순서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까지 해도 10문항, 유형으로 생각해 봤을 땐 10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신 대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보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저도 또 수없이 겪었는데, 좀 영어만큼은 한 번도 전교권에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10등 안에 놓쳐본 적이 없고, 그럼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생각했을 때는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전 슬라이드쯤에서 말씀드렸던 게, 시험 범위는 지문이 약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남고의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시험 범위가 크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튀는 범위도 없고 적어지는 범위도 없다라는 거죠. 1, 2, 3, 4학기 뭐 크게 봤을 때 지필고사 4차까지 따져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문은 약 30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리 분석해본 결과 출제 유형은 약 10개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출제 유형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내신 시험의 특징이긴 합니다. 조금 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10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남고 시험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이런 식의 경우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제 제목, 요지, 목적, 풀이 논리가 비슷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봤을 때 묶어놓은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봤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경우의 수는 총 300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300가지가 밖에라는 그 어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표현인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보통 우리가 단과 수업으로 수강하게 됐을 때 6주 정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6주 수업을 준비하게 되고 주 1회 수업을 수강하게 됐을 때 일주일 동안 풀이해야 될 문제량을 격정한다라고 하면 300가지 유형을 대비했을 때 뭐 한 주에 한 50가지,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만 풀이하시면 충분히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50문제만 풀이하면 조금 적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제가 한 300문제 정도를 매주 준비를 해드릴 텐데, 그 풀이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 수업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숙제든지 과제 같은 것들 전부 다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될 경우의 수는 약 300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문제를 저희가 뭐 3배, 4배 정도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모두 다 성실히 풀이해 주시면은 충분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지도했던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나 뭐 어떤 동아리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만나보실 기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언남고 2학년 중에 본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처음 수업 수강했을 때 50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대치단과 수업에서 50점이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크게 잡고 가서 따라오는 수업을 만드는 게 수강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수강생 같이 이끌어가는 그림을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제가 한 명씩 전부 다 지도를 해서 그 친구가 50점에서 그 다음 시험 70점, 그 다음 시험 8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성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봤자 등급이 4등급, 3등급밖에 안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모든 자녀분들이 1등급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가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자녀분이 어떤 성적이시든지 간에 제가 약속드리고 한 등급 이상은 무조건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대비해야 될 경우의 수는 약 300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저희 OTW라는 변형 문제집 배부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 수계부터 해서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제 설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제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또 아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저희 수업은 이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치동에서 단과 수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단과 강사분도 아니고 동네 학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단과학원이 아닌 종합학원의 어떤 강사분들. 왜냐하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게 주 1회로 뭐가 소화가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주 2회 학원 혹은 우리 친구가 조금 부족하다면 주 3회 학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정규 수업은 6시에서 9시로 진행을 하고 앞뒤로도 마찬가지로 클리닉을 진행하지만 월, 수, 금, 일 중에 필수로 1회를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치동에서 클리닉이라고 하면은 강사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조교분들이 참석해서 지도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필수로 참석을 해서 추가로 수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은 주 2회 수업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일요일 정규 수업에 결석을 한다라고 해도 해당하는 요일에 등원을 해주시면 같은 내용을 제가 또 추가로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가볍지만 어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촬영한 강의 내용 그대로 전송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가오는 2월 16일에 무료 특강을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좀 잘못 기입을 해놨는데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때 와주시면 어떻게 수업하고 어떤 자료 나눠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유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날 이제 혹시 등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자료도 자료겠지만 어떤 식으로 언남고 3년 내내 준비하시면 좋을지 영어만큼은 제가 플랜까지 짜드려서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저희 수업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단과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은 6주차 수업을 진행하지만 1주차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파락군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미리 공개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1주차에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1주차랑 OT 수업에서는 꼭 내신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영어에 도움되실 수 있게 내신 영어 개념 분석서 저희가 만든 GPS 교재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연습 문제집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C Direction, Clear Direction이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주차에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이제 저희 교재인 C Direction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정말 깁니다.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거의 3페이지 정도 적어놨기 때문에 내신이랑은 별개로 준비하실 수 있게 조금 만들어둔 교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2주차부터 했을 때 지문 분석하는 에이펙스, 또 예상 및 변형 문제집 OTW 이런 교재들도 배부드리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재 이름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굴에 홍조가 있어서 계속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OTW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OTW는 외국에서도 실제로 잘 쓰는 줄임말입니다. OTW 같은 경우는 on the way 해서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정상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영어 정상까지 같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OTW, 에이펙스, 그리고 GPS는 한국말로 직역을 해드리자면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다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수업이 진행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저희 수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서 클리닉을 진행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문자를 발송드린다거나 그런 식의 클리닉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발송드렸을 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혹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좀 효율적인 어떤 클리닝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노션이란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코딩 같은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뭔가 복호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뒤에 봐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상도 수상하실 정도로 컴퓨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삭하신 분인데, 이제 총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제 이 부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실제로 자녀분이 어떤 식으로
과제나 혹은 수업 진행도가 수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클리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전히 궁금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QR 링크 한번 준비해 봤는데 혹시 핸드폰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노션 QR 한번 촬영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린트에 있는 부분을 촬영해 주셔도 되고 혹은 칠판 부분을 촬영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저희 이제 QR 프로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QR 링크를 봐주시면 가장 좀 특이한 점은 목표하는 대학이랑 학과를 적어 놓는 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조금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저는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보인고등학교도 또 언남고만큼이나 내신 대비하기가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제 문과 중에서 문과 학생들이 121명이었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 121명 중에 제가 수학 시험을 120등을 한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좀 센 성격이었어서 와 이게 120등은 말이 안 되는데 동시에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잔인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수학 분반을 1반부터 4반까지 하다가 마지막 전교 5명 꼴등 정도는 지하실에서 수업을 시켰습니다. 교실도 아니고 뭐 축구공 있고 배구공 있고 그런 지하실에서 수업을 시키는 거죠. 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게 제 가슴만 아팠겠습니까? 이제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 나이부터는 내가 수학 공부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방법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택했던 방법은 그냥 수학 익힘책을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센을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이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전교 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을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떠먹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본인이 학습하실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클리닉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 수업 잘 참석해 주시고 클리닉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